안 나와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좀 우리가 이제 인양할 때 그 취재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았습니까? 원격에서 카메라를 줌인해서 그야말로 억지로 찍은 화면이기 때문에 해상도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인양 당시 한미를 인양하던 4월 15일에 한미의 우현 사진입니다. 그리고 좌측은 같은 부위, 여기 이렇게 접힌 흔적 있죠? 그 5월 19일 합조단에서 공식으로 공개한 한미 우현의 상태입니다. 뭐 이런 사진의 그 색깔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런 명암 관계를 봤을 때 여기서 좀 질감이 느껴지고 저기는 좀 맨질맨질한 듯한, 그래서 뭔가 좀 작업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일부에서 제기하는 겁니다. 배를 이제 샌딩하는 방식에는 고압에 그 뜨거운 물을 주사하는 방식도 있고, 그야말로 이제 모래로 한다, 그런 샌딩도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일부 이제 그 선저 부분이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은 합주단 설명은 깔아앉은 다음에 거기가 조류가 좀 센 곳이기 때문에 함치나만 이동하면서 생겼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어요. 근데 천안함 20일 동안 침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배가 무거워요. 그래서 조류에 의해서 이동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 설명은 폭발 원점으로부터 한미는 오히려 북서쪽으로 가 있다고 했어요. 조류는 나무를 흘리기 때문에 함수가 조류 타고 7km나 밑으로 떠내려왔는데 한미는 폭발 원점으로부터 북쪽에 가서 가라앉아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가 있는 게 만약에 조류에 의해서 휩쓸렸다면 그게 좀 더 아래로 내려갔겠죠. 근데 그거는 뭐 그렇고요. 옆에 있는 사진은 2002년도 6월에 침몰했던 참수리호. 이 천안함보다 훨씬 작은 배인데 선저 바닥이 깨끗합니다. 53일 동안 그 침몰해 있던 꼬박 여름을 물속에서 났던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개를 비교할 때 과연 이 선조 훼손이 정상적인 것인가라는, 선조의 상태가 정상적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사진이 국방부가 제공한 위성사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구글 어스 아시겠지만 구글 어스에 이미지 오버레이 기능이 있습니다. 구글 어스의 사진이란 그 지형을 나타내는 사진이라면 구글 어스에 그 지형과 똑같이 맞춰서 사진을 얹으면 그 구글 어스 프로그램에 그 사진이 붙습니다. 그걸 붙인 다음에 길이 측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가 제공한 이 사진을, 이제 연합급 잠수정이라는 이 사진을 요 지형을 찾아서, 대동강변이거든요. 요것을 구글어스에서 찾아서 이러한 그 포인트가 될 만한 지형에 그대로 갖다 얹었습니다. 물론 아주 미세한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당히 정교하게 이 국방부에서 제공한 사진을 구글어스에 얹혀놓고 구글어스의 길이 측정 기능을 이용해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다음 사진 보실게요. 길이가, 그러니까 이것이 잠수정이라면 양 끝점이 있을 텐데 이 끝점을 찍어서 길이를 재보면 이건 점을 어느 포인트에다가 찍느냐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는데 그 미세한 오차를 감안했을 때 약 32m에서 한 35, 6m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요. 폭은 3.7에서 한 4.1m 그 정도 폭이 나와요. 지금 그 보고서 사진 보시면 점을 어디다가 찍었는지 아실 거고요. 예를 특히나 폭이나 길이와 같은 경우에 다소 보수적으로 점을 찍은 점이라 적었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미세한 오차를 고려했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재원을 한번 볼게요. 북한 잠수함의 재원을 보면 상업급은 아닐 거라고 이제 합전에서 밝혔잖아요. 크기 때문에. 상업급의 재원은 길이가 34m, 폭이 3.8m입니다. 그리고 6호급 작은 것, 길이 20m, 폭 2m예요. 그래서 군이 설명한, 합조단이 설명한 것은 그 사이에 있는 소형보다 조금 크지만 상업급처럼 크지는 않은, 그래서 그 이란에 북한이 수출했다고 하는 가디급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길이 29m, 폭 2.7m. 근데 아까 측정한 것, 구글어스의 측정 기능이
맞다면, 만약 그게 뭐 오류가 있다면 그거는 저희도 뭐 더 드릴 수 있는 설명이 없는데, 그것이 맞다면 길이가 오히려 상업급에 가까운 게 아니냐. 외견상 상업급과는 달라 보입니다. 상업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업급은 그 중간에, 잠수정 중간에 뭉치, 그 뭐라고 하죠? 그 구조물이 있는데, 그 군이 제공한 그 사진에 보면은 앞쪽에 있어요.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확대한 거 좀 보여주세요. 네. 이 부분이 만약에 이게 올라온 부분이라고 친다면 상업급은 보통 이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달라 보이지만 이제 뭐 잠수정이라는 것이 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길이와 폭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판단입니다. 왜냐, 우리 서해의 그 사건 발생 지점의 좀 해저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침투할 수 있는 잠수정의 크기가 상업보다 적다라는 것이 합조단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상업급이든 연어급이든 간에 잠수정의 크기가 군에서 합조단에서 얘기하는 그 정도 크기, 그러니까 뭐 29m 정도,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 국방부가 제시한 사진으로 보면 오히려 상업급에 가깝다라는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요. 자, 같은 날 송영선 의원이 북한에서 없다고 하는 연어급 잠수정의 실체가 구글어스 지금 사진에서도 포착이 된다라고 제시한 사진입니다. 거기 이제 비파봇 기지에 그 잠수정 세 종류가 여러 척이 있는 거를 사진을 제시하면서 요놈은 상업급이다. 길이를 재봤더니 37m 나오더라. 저희가 썼던 그 분석 방법을 송웅 의원도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옆에 있는 요거는 길이를 재봤더니 29m더라. 가디급하고 비슷하니까 이제 연어급이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근데 송 의원의 이 측정법에 좀 의문이 제기되는데 지금 이 상업급이라고 얘기하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잠수정의 앞과 끝을 굉장히 넓게 잡았죠. 뒤에 흐린 부분까지 찍었습니다. 이 부분은 배는 이제 물에 가라앉기 때문에 그걸 흘수라고 하더라고요. 흘수를 고려했을 때 잠수함 뒤는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기 이렇게 그 단면을 보면 이렇게 되고 뒤에 이제 프로펠러 있는 부분이 내려가기 때문에 물에 잠길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뒷부분이 이렇게 흐릿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연어급을 측정할 때는 이 뒤에 흐리게 빠진 부분, 그 사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이 뒤에 흐리게 빠진 부분은 고려를 안 하고 됐어요. 점을 여기와 여기 뒤에 흐린 부분까지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찍어보면 33 내지 3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혹시 연어급이 아니라 상업급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가운데 뭉치가 얘처럼 중앙에 와 있습니다. 아까 국방부가 제시한 사진은 이 뭉치가 앞쪽으로 가 있었죠. 이거는 물론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뭉치가 중앙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상업급이 아닌가라는, 연어급인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요. 증거 가치를 신뢰하기 어렵다. 굉장히 제한적이다. 추가 실험과 분석, 또 정보 공개를 통한 증거 가치의 보관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블제트가 생기면 이런 버블제트의 흔적이 상당 시간 존재합니다. 이게 아까 그 백상을 실험했던 것 폭파 이후 36초 후의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야간이고 뭐 거리가 멀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의문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뭔가 여기에 좀 이상한 버블 제트가 일어났다라는 흔적이 36초 후라면 좀 남아있지 않겠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수치를 저희가 한 걸 일방적으로 믿지 마시고 그 위성 사진에다가 이 좌표를 대입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찍은 좌표가 맞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월 26일 이후 견지했던 발표했던 좌표고요. 4월 7일에 정정된 좌표. 그 다음에 박영선 의원이 특위에서 KNTDS상 소멸 지점이라고 얘기했던 좌표입니다.